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이제 두 돌을 막 지낸 진영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이것저것 벌써 바라는 게 하나둘 생기는 와중에 현재 우리 진영이에게 제일 바라는 건 역시 손 빠는 버릇 없어지는 거네요. 돌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잠들 때 손을 쪽쪽 빤답니다. 물론 다른 손 빠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랬듯 저희 역시 이 버릇을 없애보려 여러 수단을 동원해봤어요. 첫 번째, 손빨기 방지 장갑. 손을 빨 때 불편하라고 만든 실리콘 장갑이 있는데요. 돌즘, 진영이 손톱이 평면이고 갈라져서 자라지 않는 걸 보고 놀라 바로 손빨기 방지 장갑을 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진영이 장갑.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요. 실리콘은 늘어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막 잡아당겨서 결국 엄지손가락이 뿅 나와서 빨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천으로 된 것도 있어서 사용해 보았는데 빼려는 시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2주가 지난 후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또 다 버려버리고 떼찌떼찌 하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매한 아이템, 바로 손빨기 방지약이었죠. 손에 발라주면 쓴맛이 나는 의미 없다는 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효과를 본 아이들도 있어서 망설이다 구매를 했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진영이 약이야. 손 줘봐. 발라줄게. 와, 반짝반짝. 흔쾌히 손을 내밀어준 진영이. 약을 발랐더니 손가락이 반짝반짝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장갑은 낄 때마다 전쟁터였거든요. 아무튼 약을 발라주고 그날 밤 놀다가 잠이 슬슬 오는지 눈이 감길락 말락하는 진영이. 그런데 무의식 중에 손을 빨았는지 혀를 내밀며 막 울더라고요. 전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했죠. 진영이 이제 손 매워? 그러니까 빨면 안 돼. 그런데 자다가 부스스 눈을 뜬 제 눈에 들어온 건 열심히 손가락을 빨고 있는 진영이. 그리고 심지어 다음 날은 음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맵고 쓴 약을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컸다고 나름 몰래 빨더라고요. 베개 밑에 숨어서 또는 인형 껴안고 자는 척 하면서요. 김진영, 손 빼! 이렇게 김진영 하고 무섭게 부르면 들킨 줄 알고 바로 쏙 빼고요. 어떤 날은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아빠 곰, 엄마 곰. 이 뜬금없는 맥락의 노래는 뭔가 했는데 손 빨고 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것보다 안 고쳐져서 나중에 뻐드렁이라고 하나요? 치아가 못 나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걸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빨면 안 된다고 인지시켜주면서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엄마들의 놀이터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손맛 아는 진영이, 끊을 수 없는 엄마 홍보라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손 빠는 거, 젖대는 거, 맞아. 쪽쪽이 끊는 거. 맞아. 이게 엄마도 힘든데 더욱이 우리 아가들에게는 그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그 시련일지도 모를 그런 일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아니, 애들한테는 진짜 첫 시련이죠. 진짜. 근데 신기하네요. 저희 때도 뭐 손 빠는 거 고친다고 여러 방법이 있긴 했는데 요즘엔 아예 뭐 전용 아이템이 나오네요. 지금 진영이도 실리콘 장갑 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손가락용, 손 전체용도 있고 약도 요즘엔 애들 먹어도 되는 쓴 약 같은 게 따로 나오고 그러네요. 아니 그 육아와 요리는 아이템빨이라고 했는데 아니 진짜 제가 아이 키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제 때랑은 다른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와요. 진짜. 머리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엄마는 튀는 약을 발라줬어요. 누구한테? 네, 제 남동생한테. 제 남동생이 그런 손 빠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손에 튀는 약 바르고 했던 것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남동생도 꽤 오랫동안 빨았거든요. 그랬구나. 네, 네. 정말 손 빠는 거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네. 힘들지. 네, 저도 사실 버릇이 있었는데 저는 손 대신 그 손수건 냄새를 맡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애를 막 닦아주고 할 때 손수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손수건에서 나는 냄새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엄마 냄새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손수건을 정말 안고 정말 소중히 내 몸처럼 빠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평상시에서도 들고 다니고 뭐 평상시에 사용은 안 해도 그 손수건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잠을 자요. 없으면 못 자. 손수건. 저도 손수건 할 말이 많지. 그래요? 진짜 많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손수건이 늘 아빠 손수건이었어요. 진짜? 정말로. 엄마 냄새 난다며. 엄마 냄새 나는데 아빠 손수건에서.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누구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수건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손 빠는 것이든 손수건 냄새 맡은 것이든 뭐든지 버릇은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첫째가 진영이처럼 손가락을 빨았어요. 막내는 손수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엄마가 독하게 마음 안 먹으면 안 되더라고.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교회 이모가 정말 무섭게 혼을 내줬어. 첫째를 제가 등에 업고 있었어요. 얘가 잔다고 손가락을 이제 빨고 있으니까 엄마가 혼나야 된다며 저를 막 맴매하는 신용을 하셨는데 아이가 보기에 그게 충격이었나 봐.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손가락 빠는 걸 안 했어요. 그 이모 성이 권 씨였는데 권 이모 온다? 그러면은 빨다가도 쏙 빼고 진짜. 그리고 잘 때가 정말 빼기 힘들잖아요. 맞아. 근데 잘 때도 권 이모 온다? 그럼 쏙 빼고. 너무 웃기다. 이게 엄마가 힘들다는 게 잘 때 빠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면서 못 빨게 해줘야 정말 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우리 첫째는 손가락 2개를 빨았어요. 2개나. 그래서 그때는 뭐 손가락별로 다 끼는 그런 거 없고 엄지에 끼우는 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얘는 검지, 중지 2개를 빠는데 굳은 살이 바뀌더라고. 아니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빨았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잘 끄는 케이스네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건이모한테 전 너무 감사할 때예요. 그 뒤로도 건이모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제가. 아니 근데 정민 씨 남매는 어떻게 끊었어요? 기억나요? 내 남동생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을 막 바르고. 그러다 먹으면 진짜 어떡해. 그 나중에는 진짜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빨지 못하는. 정말 지도 눈물을 먹고 막 그렇게 끊었고 저는 어느 날 장기간 어디를 갔는데 그 손수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손수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말 극단적으로 끊었어요. 둘 다. 근데 손가락은 내 몸의 일부니까 뭐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끊을 수 없을 것 같고. 맞아. 이게 참 뭐 이렇게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버릇 고친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어려워, 애들마다 진짜. 너무 달라. 맞아. 그래서 근데 저도 보니까 책도 있어요. 책이 진짜 많아. 손가락 빠는 애들 고치는 책이 많은데 그림책이. 근데 저도 하나 본 책이 주인공 애가 손가락을 하도 빨아가지고 이게 팅팅 부어오르니까 그 손가락이 문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도 하나둘 문어로 변해가는 내용인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거에 충격받아서 고치는 애도 봤고. 근데 진영이 엄마도 이미 많은 방법을 써본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끊겠지만 뭐 성인이 돼서도 손가락을 빨 건 아니니까. 맞아. 근데 뭐 치아 배열이라든가 손가락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아. 전문가들은 만 4세까지만 끊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열에 그 영향을 못 받을. 근데 5세, 6세가 돼도 못 끊으면은 그 입안에 뭔 장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장치요? 무슨 장치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냥 그림에서 봤는데 그 위에는 나오고 아래는 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나 봐요. 이런 자꾸 손가락을 빨면. 그래서 위쪽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철사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그거를 달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빨게끔.
저도 한 사람은 못 봤는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좀 그런 건 불편하잖아요. 맞아. 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언제까지 끊어야 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4살까지는 괜찮다고. 근데 친한 동생 애 경우는 6살 땐가? 그때까지도 뭔가 이렇게 좀 긴장하거나 그러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입에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습관은 끊어야 하는 시기에는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저도 지금 문득 우리 애들이 고쳐야 되는 습관이 뭐가 있나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은 좀 이렇게 막 버릇이다 습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정말 고쳤으면 하는 게 진짜 꼭 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잘 때 꼭 제 배를 베개 삼아서 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 아니, 물론 내가 배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니 좋은 베개를 옆에 두고 왜 꼭 저를 베고 자는지. 좋으니까. 내 배라든가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막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뵈면 기분이 너무 좋아 잠도 잘 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첫째가 1학년인데 아직까진 가벼워요. 그리고 얘가 잠이 일찍 들어. 그러니까 잠자면 바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잠잘 동안은 아직은 견딜만 한데 이제 얘가 몸무게 나가면 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지하게. 맞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지금이나 가능한 거지. 많이 그러고 자라고 해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엄마 배 위에 자려고 하겠어요? 어릴 때는 하는 이쁜 짓이지 그게. 그런 건가요? 잘 때 그 엄마 팔꿈치 꼭 쪼물쪼물하면서 자는 애들도 있고 젖 먹던 애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엄마 가슴 만지면서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나저나 우리 진영이 엄마는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죠. 근데 이런 버릇이 뭐 특히 손 빠는 거, 쫀더 크면 뭐 손톱 물어뜯는 거, 또 애착 인형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이런 게 보통은 뭐 애정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경험을 봐도 그렇고 또 주위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차라리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거면 그것을 안정시켜주면 물론 뭐 그걸 안정시켜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그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습관이면 이게 고치는데 진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4세전은 끊으라고 하는데 정말 안 돼서 최후로 가더라도 첫 영구치 나오기 전까지는 습관을 완전히 개선시켜야 치열의 방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뭐 치열도 치열이지만 위생상도 좋지 않고 맞아. 저희 집 막내 잠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말 손수건을 거의 먹었어요. 정민신 냄새만 맡았지. 단유를 좀 빨리 해서 이 손수건을 빠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손수건 물고 있으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있으면 편하니까. 그치. 근데 아무래도 그냥 두게 됐는데 정말 3살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손수건 삶는 거 진짜 일이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또 아무리 삶아도 실 같은 먼지들이 있고. 맞아요. 건강상으로는 진짜 빨리 끊어야 됐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정말 끊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막내도 그나마 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게 넘어져서 앞니가 안에서 부러지고 입이 팅팅 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고 온 거죠. 근데 한동안 먹는 것도 조심하고 안에서 잇몸 안에서 치아가 부러진 거라 꼭 교정하는 것처럼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을 지냈죠. 그때서야 손수건 끊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뭐라 해도 안 돼요. 근데 손수건을 달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입에 가져가는데 이렇게 막상 넣었는데 아프니까 안 넣더라고. 그 뒤로 한동안은 손에만 잡고 자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자연스럽게 끊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쪽쪽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떠나보내는 의식도 치르더라고요. 진짜. 의식? 쪽쪽이
보여주고 이제 쪽쪽이는 갈 거라고. 그래서 쪽쪽이 없어도 뿅뿅이는 코 잘 수 있을 거야. 안녕 하면서 막 문 밖으로 보내주고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진짜 의식이라든가. 네. 아, 진짜 제 주변의 케이스는 아기가 18개월인데 네. 쪽쪽이 없이 잠을 못 자는 수준이라 걱정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에도 늘 쪽쪽이를 빨고 있어요. 그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엄마가 마음 독하게 먹고 3일은 고생해야 된다고. 쪽쪽이를 저는 안 물려서 모르는데 단유를 하기 위해서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거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둘째 단유를 어렵게 했거든요. 저도 어디서 듣고 한 건데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12개월 완모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끊기가 힘든 거지. 근데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루 종일 보여주지도 마라. 진짜 잠 못 자도 주지 말고 안아 재우는 한이 있어도 주지 말라고. 첫날은 잠을 잘 못 자더라도 딱 3일 그렇게 하면 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딱 3일 그러니까 애가 진짜 안 찾고 잘 때 아무렇지 않게 자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쪽쪽이를 떼봐라. 아예 보여주지도 말고 대신 엄마가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애가 잠을 못 자니까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잠 못 자는 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독하게 맘먹은 게 또 어느새 수포로 돌아가고 또. 맞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영이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고 또 밤에 잘 때 그렇게 하기 힘들면 일단 낮이라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은 뭐 안 보여주거나 뺏기는 힘드니까 지금처럼 어떤 약을 바른다던가 장갑을 끼운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아이에게 빠는 쪽으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 보통 낮에 아이들이 손 빨고 그러는 거는 심심하거나 뭔가 원할 때 졸릴 때일 것 같은데 맞아. 아이가 관심을 다른 곳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끊어야 하니까 손가락 빨려고 할 때마다 다른 놀잇감을 잡게 해준다든가 관심을 돌려주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맞아요. 엄마가 눈을 뗄 수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관심을 돌려주는 방법 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또 혼만 내면은 오히려 뒤에 숨어서 몰래 하거든요. 맞아. 물론 당근과 치찍 둘 다 주셨겠지만 진영이는 벌써 몰래 빨고 뜬금없는 그 곰 3마리 노래를 하잖아요. 일단 자기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니까 혼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보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칭찬 스티커 붙여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개 모이면 진영이가 원하는 걸 준다든가 아이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채찍보다는 당근이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2돌 지났으면 3살이니까 그 나이에 맞는 보상을 해주면 아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고치려면 뭐 좀 원론적인 말이지만 이게 또 정답이니까 어느 때보다 더 사랑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더 많이 표현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진영이 책도 읽어봐 주셨나요? 아까 그 문어책은 조금 무섭지만 손 빠는 아이 이야기 그림책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그중에 진영이 좋아할 만한 책 찾아서 자주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 정말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 애는 안 될 때 엄마는 그것도 정말 힘든 거라. 맞아요. 우리 진영이 엄마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 아이가 오히려 내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도구나 약 같은 거에 너무 의존은 하지 말고요. 오늘 이야기한 대로 엄마나 아빠와의 접촉을 늘리고 관심사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다른 방법들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잘 때는 손을 잡고 자면 어때요? 그거 좋다. 자다가 손을 놓치긴 할 텐데 엄마가 며칠 설잠 잔다 생각하고요. 엄마 피곤한 것만 이야기했네요. 제가 계속.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손 잡고 자는 거. 그렇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엄마와 아이가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관문, 우리 아이들도 다 습관들 고치고 크고 있으니까요. 진영이 엄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할게요. 네. 자, 정민 씨, 우리 인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저희 꼭 응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오늘은 아이의 손가락 빠는 습관 고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정말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하는 관문 같은 건데 첫 아이 때는 괜히 더 조바심도 나고 여유가 좀 없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엄마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시간도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결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보라씨,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습관 고치면 사연 한번 부탁드려요.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